안녕하세요, 마망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 독서 결산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읽었던 책이 딱 80권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62권이 종이책이었고, 그 다음에 16권이 그 전자책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권이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읽었던 책들에게 준 평균 평점이 몇 점일까요? 바로 3.9점입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 평균 3.9점이라는 점수는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굉장히 괜찮은 독서를 했던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읽었던 작가의 책은 마쓰다 미리의 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만화책이기도 하고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읽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읽은 작가는 조혜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조혜은 작가님의 책은 시프트하고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그 다음에 어딘가에 만조를 기다리며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거든요. 못 찾겠어요. 일단 만조를 기다리며까지 해서 총 3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 조혜은 작가님의 신간 알림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른 구입해가지고 1월에 첫 책으로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이제 1월에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짠, 요거 박상영 작가님의 믿음의 대화입니다. 이 책은 일단은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코로나 시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이게 뭔지 우리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던 그때 완전 초창기 때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되게 뭔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떤 그런 우리가 큰 고비를 겪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것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덕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23년에 마지막 12월의 마지막에 읽고 있는 책은 짠, 요것입니다.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고 요거는 타임슬립물이에요. 아직 요만큼 초반에 요만큼밖에 읽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죽이는 것부터 경찰서에 가고 이렇게 쭉쭉쭉 모든 사건의 과정을 엄마가 눈으로 직접 보고 같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딱 잠에서 깨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다시 그 전날로 되돌아가 있는 거죠. 전전날인가? 전날인가? 아무튼 시간이 되돌아가서 아들은 그냥 경찰서가 아닌 평범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 거죠. 그렇게 시작되는 타임슬립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어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많은 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올 한 해 진짜 좋게 봤던 책, 가장 좋았던 책은 뭐냐면 짠, 요거 보이나? 요거 내 마음 공부하는 법입니다. 요거는 신고은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해줬었는데 제 친구도 이 책을 살 때 이 책이 시크릿북으로 밀봉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집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딱 그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자신의 마음의 원리, 그러니까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심리학 책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이상한 기분도 많이 들고 좋지 않은 기분, 되게 다운되기도 하고 막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그러는지,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위로도 받았던 그런 책이라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 책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저에게 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우연히 그 책방에 갔고, 우연히 그 책방에 시크릿북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이 책을 골랐고 열어보니 이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던 인상 깊은 책이어서 더 마음에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 중에서 올해 좋았던 책을 뽑자면 구해증명하고 공룡의 이동 경로입니다. 먼저 구해증명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책이 유명한데 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고 좋은 구절도 많았고, 그냥 이 두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극호로 다가왔었는데,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강한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사람들도 나처럼 다 좋았겠지 하고 리뷰를 봤는데 되게 극과 극으로 갈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았던 책입니다. 너무 좋게 잘 봤고, 이거 구해증명만 생각하면 약간 마음 한쪽이 약간 쩌릿쩌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룡의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이제 소설집인데 이제 주인공들이 서로 이제 겹치기 때문에 장편 소설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사랑의 움직임을 되게 흥미롭게 풀어낸 그런 책이었고, 읽으면서도 좋았고, 덮고 나서도 마음이 괜히 좀 몽글몽글해지고 좀 그렇게 인상 깊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실제로 웃음이 터지면서 읽었던 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라디오 체조, 요거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이고요. 이거는 소설이고 이거는 왕복 서간집입니다. 요 두 책 모두 분위기는 되게 다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고, 되게 실제로 웃음이 빵 터지면서 봤던, 구해증명과 완전 다른 느낌으로 재미있게 봤던 그런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황선우 작가님과 김원비 작가님의 편지, 왕복 서간을 엮은 책인데, 이 두 분의 입담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웃었었고, 이 책은 오쿠다 히데오의 그 공중군의 시리즈의 최신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라부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재미있고 상황이 되게 웃겨서 막 웃음이 터지면서 봤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책은 이거랑, 이렇게 또 좋았던 책은 1m는 없어, 그리고 덕다이브, 제인제육, 재훈입니다. 이 책들은 다 이렇게 매력이 다르지만 좀 뭔가 마음속에서 삶을 더 잘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싶고 또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은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준 그런 책들인데요. 요거는 측량천재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거는 서핑에 관한 이야기이고, 요거는 약간의 초능력을 가진 3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들 모두 재미가 있으면서도 되게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요.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힐링되기도 했던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킬링타임으로 진짜 시간이 순삭되면서 봤던 책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거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이거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재밌었고요. 그리고 1961 도쿄하우스, 그 다음에 대리운전, 그 다음에 4번의 노크. 요거 정말 재미있게, 정말 시간이 그냥 순삭
네 번의 노크는 케이씨 작가님의 책이고, 이게 여성 전용 원룸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한 명이 누가 죽었는데 그게 남자였던 거죠. 그 남자는 대체 누구고 누가 죽였는지 그 3층에 있는 301호부터 6호까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풀어낸 게 아니고 뭐 조사하듯이,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어내가지고 되게 재미있고, 계속해서 베일에 가려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각장애인만 고용된 대리운전 회사에 어떤 이제 비청각장애인인 한 청년이 이제 대타식으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각장애인인 척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청각장애인인 척 하고 운전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차의 주인이 사이코패스 살인마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둘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책인데요. 엄청 쫄리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 1961 도쿄하우스는, 이거는 이제 1961년,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60년 전 생활의 모습 그대로를 이제 리얼리티 쇼로 찍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체험에 성공한 가족들에게 500만 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촬영을 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룬 그런 스릴러물 소설입니다. 이것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막 확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이 책은요, 말 그대로 죽은 남편이 돌아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인공인 와이프가 남편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무리도 깨끗하게 잘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실종신고 처리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모습, 그러니까 얼굴이나 뭐 체형이나 뭐 말투, 목소리 모두 다 다른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의 남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신원조회도 해보고 지문도 찍어보고 뭐 다 해봤는데 내 남편이 맞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왜 네 남편을 못 알아보느냐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반갑다고 하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막 어디 갔다 이제 왔냐면서 막 이렇게 다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와이프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분명히 남편을 죽였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데 주변에서 모두 다 이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편인데 분량이 조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상점에 대한 그런 소설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소설의 하위 장르로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조 세탁소 읽었었고, 그리고 가마쿠라역에서 걸어서 8분 빈방 있습니다. 요거 읽었고, 그 다음에 전자책으로 달 드링크 서점이랑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행복을 배달합니다 복배달,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조금 레파토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예상이 되고 힐링 분위기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서 읽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복배달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배달 업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진짜 세탁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긴데 진짜 세탁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 세탁소에 가면 이제 흰 옷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입으면은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이제 그 흰 옷에 묻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빨래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달 드링크 서점은 말 그대로 드링크,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칵테일을 만들어주는데 그 칵테일을 마시면 이제 과거나 뭐 어떤 걱정되는 부분들이나 뭐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해답을 얻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백조 세탁소는 서울에 있던 딸이 서울에서 일도 잘 안 풀리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세탁소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여수예요. 여수에 있는 세탁소로 내려오면서 고향에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요것도 이제 이 세탁소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미스테리들을 풀어나가는 코지 미스테리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가마쿠라역에서 걸어서 8분 빈방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버지로부터 카페를 물려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쉐어하우스가 돼버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입주자들의 우당탕탕 우정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음식과 관련돼서 풀어내가지고 뭔가 되게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뭔가 더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좀 뭔가 교훈을 얻고 좀 되게 마음이 풍성해졌다고 해야 될까? 마음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읽었던 책은 이제 에이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이고요. 요것도 진짜 마음이 힘들었던 저에게 뭔가 해답을 알려주기도 하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하고 삶에서 제 자신이 멀어졌는데 저를 다시 제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다 준 책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게 느껴지시겠죠? 이거는 그냥 그래요. 여기 써있네요.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에이리 프롬의 깊은 사유와 예리한 통찰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말했던 제 삶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저를 제 삶의 중심으로 데려다 준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이제는 90세가 넘으셨을 이근우 선생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정신의학자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강단에 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셨던 이근우 선생님의 인생 수업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이제 할아버지 두 분 모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도 없고요. 또 할머니와의 그런 추억이나 끈끈함 어떤 뭐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없는 편이고 해서 좀 이걸 읽으면서 저의 그런 어떤 조부모와의 어떤 그런 뭐랄까 대화, 어떤 소통 이런 거를 살짝이나마 느꼈던 그런 책이고 인생 수업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배움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이자 활동가의 책인데 유고집이고요. 그냥 이 사람의 그냥 막 되게 유명인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삶을 참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자기 일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글로써 함께 맞이하면서 뭔가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주는 어떤 큰 교훈이 있었고 되게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 이 류이치 사카모토를 잘 모르더라도 이 사람의 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게 읽을 수 있고 성숙한 어떤 사람, 성숙한 어른의 일생을 함께 돌아보면서 따뜻한 어떤 힐링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했던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이자 또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이셨던 박미옥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90년대 이럴 때에는 경찰 조직이 되게 남초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뭐랄까
뚝심 있고 강하고 또 정말 지독하게 열정 있게 살아남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강인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MBC 아나운서와 문학동네에서 주최했던 낭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미옥 작가님께서도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짧게 인터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인터뷰를 듣는 내내 모든 말에 박수를 치고 싶고 정말 모든 말이 다 너무 멋있고 정말 꼭 한번 진짜 악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쑥스러워서 악수는 청하지 못했고요. 아무튼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열정 있게 살아남은 사람의 특유의 어떤 그런 강단과 노련함과 어떤 그런 흔한 말로 짬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대표적으로 살아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직업의식에도 정말 똑바른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나도 이 사람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사람처럼 멋지게 은퇴했을 때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영감을 많이 주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움과 교훈이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낭독회 하면 이 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혜은 작가님의 만조를 기다리며인데요. 이 책은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신 완독회에 갔었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이랑 사인회도 했고 그리고 잠깐의 스몰 토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사망한 친구를 찾아서 한 섬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요때 낭독회가 한 2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지만 되게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또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인상 깊었고 더 뭔가 특별한 책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진 책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경애의 마음입니다. 경애의 마음은 제가 예전에 그 인천 어디에서 주관했던 화수동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천 중구 화수동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직접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체험해보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산책을 인도해 주셨던 책방지기님께서 이 책을 언급하셨는데 이 책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샀고 이 책을 읽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지역을 둘러보고 이것을 읽다 보니까 좀 더 상상하기가 쉬웠고 뭔가 제가 정말 이 소설 속 중심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동네의 풍경이라든지 어떤 설명해 주셨던 그런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일화 같은 것들이 중첩되면서 좀 뭔가 더 생생하고 상상하기 쉽게 읽어가지고 요거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제가 작가님의 사인을 이렇게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서대전인가? 거기에 김금희 작가님께서 그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이 책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뭔가 이 책도 어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달책, 그러니까 저 문학동네 북클럽 6기 가입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달책으로 처음 읽었던 고요한 우연이라는 김수빈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요거는 청소년 문학인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혼자 캠핑 가가지고 되게 푸릇푸릇한 잔디밭에 있는 캠핑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때도 아마 이 초록 모자를 썼을 거예요. 초록 모자를 쓰고 이 책을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것도 되게 뭔가 혼자 캠핑하면서 낮술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리고 텐트 안에서 쪼그려서 이렇게 책도 보고 아침에도 햇살 맞으면서 책 보고 하면서 하루 동안 그렇게 캠핑장에서 읽었던 책이라서 뭔가 더 싱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뭔가 소심하다면 소심한 그리고 되게 평범한 친구가 SNS에서 이제 같은 반인가? 같은 학년? 어떤 친구의 SNS를 발견해서 그렇게 SNS로 DM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고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약간 요런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책은 요건데요. 요거는 누구보다 리버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인데 제가 남편에게 책을 조금 추천해 달라고 당신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잘 모르지만 그냥 책알못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책이 있다면 나한테 추천을 좀 해줘라 해가지고 고른 책이 이겁니다. 너무 자신의 눈에만 재밌을 것 같은 책을 저한테 골라준 거죠. 저희 남편이 그 리버풀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버풀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추천해준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뭔가 더 남편이랑 대화할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이 팀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예전에는 머리로 그렇구나 했다면 이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의 덕질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되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책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으로 책을 두 권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청춘유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소범 작가의 책이고요. 여기에 울면서 걷기, 넘어지며 자라기라는 이제 부제를 갖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작가가 젊었을 때 그런 독립영화에 엄청난 이제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을 쏟다가 이제 뭐 부모님의 그런 걱정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그 독립영화파는 이제 사랑한 채 떠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자로서 이제 울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넘어지며 자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용기를 많이 주었던 부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떠나온 부분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떠나와야 할 때, 그때의 그 용기는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뭔가에 도전하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또 영감을 주었고 또 기자로서 신입 기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자리를 잡은 이제 선배 시니어 기자로 자라가기까지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좀 직업적으로나 내 인생적으로나 또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어떤 나의 사랑하는 것들과 또 해야 할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을 받았던 책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또 새해에 어떤 뭔가를 다짐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한소범 작가님의 청춘유감 요 책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완독은 하지 못했지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오색찬란 실패담이라는 책입니다. 정지음 작가님의 책이고요. 저는 아직 요 정도 반밖에 읽지 못했는데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만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거든요. 그래서 감히 추천을 해봅니다. 근데 이 책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뚝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에서 여기 떨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여기 떨어질 때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건데 그거를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정지임 작가님의 뭔가 생활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주는 매력이 뭐냐면, 그냥 나를 나로, 그냥 뚝딱거리는 나를 나로, 실수하는 나를 나로, 그리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실수와 좌절이 디폴트인 불운의 주인공들에게 필승의 인생관인 낙관을 설파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뚝딱거림, 그리고 어떤 인생의 잦은 실수, 부끄러움, 그리고 민망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자주 겪는 우리들에게 그거 괜찮고 다음에 잘하면 되고, 그거 나중에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되고 이렇게 책으로 엮을 만한 너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긍정과 낙관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책이고, 되게 웃기고 재밌어요. 그리고 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좀 이런 목표도 세우고 저런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성공도 하고 싶고 막 목표를 이뤄내고 싶고 그런 의욕들이 가득 찰 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 나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뚝딱거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같은 거 이렇게 막 거창하게 세우지 않고 소소한 것들을 세우는 편인데, 그냥 3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넘어가는,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고 싶은 분들께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책 추천까지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좀 말이 많았어가지고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뭐 모든 책을 다 소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상 깊었던 책, 좋았던 책들 소개해드렸고, 또 내년에도 재미있는 책 많이 읽고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읽으면서 저도 선하게 또 성숙하게 더 자라가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책 많이 소개해드리면서 즐겁게 채널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내일 새로 시작하는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한 해 동안에 또 좋은 독서 경험을 늘려가면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즐겁게 독서 생활 즐기시기를 바랄게요. 또 한 해 동안 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